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린 몇 개의 영상에서 인체의 만성 염증을 해소하고 조직 손상을 복구하는 비밀 저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바로 체내의 수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인데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진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물덩어리라는 사실, 약 60% 정도가 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몸의 물 중에서 혈액, 타액, 뇌척수액 등등 그렇게 이름이 붙은 체액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혈관 안에 있는 물도 아닌 단순히 전신에 퍼져 있는 물들, 세포 외액, 세포 간질액이라는 전신에 퍼져 있는 물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포 간질액의 양이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려 12리터입니다. 혈액량의 2배가 넘어요. 그냥 빈 공간에 있는 물이 그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얘네가 염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염증은 열 반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각수 역할도 해주고요. 조직이 손상됐을 때 그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조직 손상을 빠르게 복구하는 역할도 해주죠.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진액이 줄어들어 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열감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열이 위로 훅훅 뜨거나 잘 때 신체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발 같은 데가 더워지거나 잘 때 땀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갱년기 증상으로 알고 있는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분들 있죠? 옷을 입으면 더워지고 그래서 더워서 벗으면 추워지고 하는 증상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진액 고갈 증상입니다. 자, 왜 이런 열 조절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커피포트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끓이면 끓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식는데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커피포트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데도 확 끓었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벌써 식어 있어요. 왜냐면 물이라는 것이 열을 보존하는 역할도 해주는데 물이 적어지면은 열을 그만큼 머금어 줄 수 있는 창고가 줄어드니까 열이 급하게 손실되고 더워질 때는 또 확 더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기후를 보더라도 이렇게 섬나라나 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좀 적죠. 겨울이라고 너무 추운 게 아니고 여름은 더울 수 있지만 연교차가 적죠. 그런데 시베리아나 어떤 내륙 쪽으로 갈수록 바다와 멀어져서 건조해지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 1년 내내 덥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밤 되면은 수분이 없으니까 열이 머금어지지 못해서 태양열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밤 되면 굉장히 추워진단 말이에요. 시베리아도 1년 내내 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름에는 5도, 10도 하던 게 겨울에는 마이너스 50도 이러잖아요. 해양에 가까울수록 그나마 덜 추워지는데 건조해지면은 온도차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갱년기 때 더웠다 추웠다 하느냐? 갱년기라는 건 한자를 보면 다시갱, 갱신하다 할 때 갱자에 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의 시기인데 하필 그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 급격한 노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그때 진액이 확 고갈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게 갱년기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급격한 노화가 나타난다 싶을 때는 진액 고갈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에 더워지면서 막 열이 후끈후끈 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교감신경 항진증이라든지 잘 때 발이 더워가지고 못 자는 증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로 열이 뜨고 어떤 사람은 발로 열이 뜨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열이 갈 데가 없어서 말초로 자꾸 뜨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 때 이제 잘 때가 되면 0.3도 정도 체온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진액이 부족해지면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밤이 돼도 잠 잘 못 자고 몸이 더워지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진액 고갈 증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열 조절 능력 저하, 열감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건조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당연하겠죠? 진액은 물인데 물이 줄어드니까 건조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구강 건조, 구취, 구내염, 안구 건조, 만성적인 피부 소양감, 변비 이런 것들이 모두 건조와 관련된 증상이에요.
우리 몸의 60%가 물인데 그 물이라는 것이 세포 사이사이 세포 간질액으로 다 채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건조해지니까 진액이 메말라져 가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해지겠어요.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 타액도 잘 나오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냥 눈을 항상 촉촉하게 적셔주는 누액도 충분한데 진액이 말라가면 타액의 기능이나 그런 것도 저하가 되고 안구 건조증도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혀 통증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이 항상 쓰거나 입이 얼얼하다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변비. 변비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건조해지면서 오는 변비인데 노인 변비로 갈수록 특히 진액 부족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성 건조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성 염증 같은 경우 되게 뭐 소염제나 항생제로 치료를 하지만 만성적인 염증은 이게 염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건조한 환경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소염제나 뭐 항생제 아니면 뭐 해열제 같은 걸로 해소를 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건조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감을 해소시켜주려면 진액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조감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진액 고갈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액이 고갈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증상,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입니다. 이제 불안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라는 거죠. 이 증상은 왜 나타나느냐? 우리 인체가 물인데 심장이 열심히 혈액을 펌프질 시켜가지고 물을 순환시켜서 인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적은 자원으로 인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두근두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두근두근 한다는 게 평소에 어떤 긴장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독 더 두근거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진액 부족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평소에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두근두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액 부족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불면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낮에 활동을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몸이 착 식으면서 이완이 되고 하강 기전으로 딱 가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말이 있듯이 진액이 부족해지면은 작은 자극 아니면 작은 생각에도 정신이 번쩍 들고 계속 그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면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쉽게 불안해진다 그랬잖아요. 진액이 부족해지면 그런 것들이 또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신경정신과적인 증세가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만성 피로감이 생겨요. 여기서 피로감이라는 거는 밥을 못 먹어서 생기는 피로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해진 거고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 열감이나 불안감 같은 거를 내 몸에 있는 물이 식혀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만성 피로가 진액 부족으로 오는 그런 피로입니다. 특히 진액이 우리 몸의 냉각수 역할을 해주는데 진액이 부족해주니까 수면 패턴이 이렇게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먹고 8시, 9시, 한 10시 사이에 무지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꼭 12시에서 1시 사이에 깨는 분들이 있어요. 깨가지고 다시 잠들면 문제가 없는데 깬 다음에 꼭 2-3시간 동안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진액 부족 불면증의 특징이에요. 수면 유지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12시 넘어서 작은 어떤 신경 자극에 몸이 확 깨는 거예요. 진액이 충분하면 그 자극에 몸이 반응을 안 하는데 그 몸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 그런 작은 자극에도 확 깬 다음에 다시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항상 피곤하겠죠? 이렇게 진액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카테고리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크게 봐서는 열감과 관련된 증상, 건조감과 관련된 증상, 만성 피로를 포함한 불안감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진액 부족 현상이 현대인 건강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어떤가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해서 부족할 게 별로 없어요. 못 먹어서 병이 오는 시대,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오는 시대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전기가 개발돼가지고 수면 패턴이 다 조금씩 늦춰졌단 말이에요. 밤늦게 스마트폰도 보고. 그래서 예전에 농경사회 같으면 8시, 9시쯤에 잠들어서 해가 뭐 5시에 뜨면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밤에 호르몬 분비나 진액을 보충하는 작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우리 몸에 물을 채워주는 작업을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 조금씩 늦게 자고 있잖아요. 그죠? 아예 낮밤이 바뀐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현대인의 화두, 현대인의 이슈가 이 진액 부족 증상이에요. 이걸 채워주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